잘못 시작할 뻔했네. 자,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음, 338, 368. 질문 있으면 또 올려주세요. 338, 368 일단 할게요. 음, 자, 338번이 요거네고, 어떤 방식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아, 이게 문제죠. 이거 뭐 간단해 보이는데 한번 해볼게요. A를 2x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a를 2x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네모. 그렇지만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이런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뭐야? a에다가 얘를 더하면 요게 된다. a에다 얘를 더하면 요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A는 B 빼기 3의 X제곱, 그 다음 16X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주면. 이거를 좌변으로 옮겨서 우리가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A는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A는 또 2X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A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봐봐. 이 두 식이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b 빼기 3의 x의 제곱 더하기 16x가 뭐랑 같아요? 2x 곱하기 네모야, 네모. 네모가 뭔지 모르니까 가로라고 일단 해볼게. 5 빼기 x 더하기 a랑 같다라는 거, 같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거 봐. 우리가 이 몫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몫이 뭔지 모르지? 근데 지금 A는 몇 차식이야? A는 지금 이런 모양이거든.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 따라서 양변이 같아지려면 우변도 2차식이 돼야 돼. 우변도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간다? 어떤 이미 2차식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X 더하기 D 이런 꼴의 몫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자, 우리가 A를 2x로 나누면 몫이 있어. 몫이 몇 차인지는 몰라. 몇 차. 이게 몇 차식인지 모르는데 A가 지금 봤더니 2차식이잖아. 2차식. 그럼 A가 만약에 2차식이 되려면 여기가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죠. 몫이. 그래서 이미 1차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전개를 해서 양변이 같을 조건을 구하면 돼. 전개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될까? 2c x제곱. 그 다음 뭐가 되지? 2dx죠? 2dx인데 뒤에 빼기 1이니까 빼기 x 더하기 a. 자, 양변이 같아야 되잖아.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 좌변에는 상수항이 없지. 따라서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으면 돼? 이 녀석이랑 뭐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16이랑. 그래서 요게 16이 돼야 돼. 그럼 d가 얼마니? 2d 빼기 1이 16, 1인의 17, d는 2분의 17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b 빼기 3이 뭐랑 같아야 돼? 이 c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맞지? 잠깐만, 여기서 b 빼기 3이 이 c랑 같으면, 이게 문제네. b 빼기 3이 이 c랑 같다. 그럼 여기서 b의 값을 구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b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잠깐, 여기, 여기구만. 전개를 해서 B까지 구했고, 지금 A 빼기 B를 구해야 되는데, A는 0이 나왔고, B를 구하려면 C를 알아야 되는데, B 빼기 3이 이 C랑 같다는 거밖에 모르니까. 음? 이거 문제 이상한데, 이거? 어? 어. 자, 문제를 좀 캡처를 할게요. 만만한 문제가 아니네? 뭘 쓰면 놓쳤나? 자, 어떤 방식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가장 먼저 할 거는 A에다가 얘를 더하면 요게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A는 요 값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A에다가 얘를 더하면 얘가 나오니까 A는 요 녀석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B 빼기 3에 X의 제곱 더하기 16X가 되거든? 여기까지? A가 이런 모양이야. 자, 그럼 이거를 2X로 나누면 A를 2X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된다. 2X로 우리가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돼. A를 2X로 나눈다. 음, EX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데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는데. 아, 저걸 저렇게 해서 나누라는 건가? 음. 아르바이트. 아, 이 말이 이거구나. 이거 나머지로, 근데 이게 나머지가 아니구나. 이게 나머지가 아니네. 나머지가 아니야. 선생님 잘못 봤어. 미안해요. 너무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어. 이게 이거네. 그냥 이거야. A를 EX로 나누면 요게 된다는 말이야. 아, 나 너무 어렵게 생각했느냐? 이거 나머지로 생각했어. 그 목도 따로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A를 EX로 나누면 요게 된다는 거. 단순하게. 아, 이렇게 중학교 문제가 어려울 리가 없는데. 그러면 A를 EX로 나누면 이거면 결국 A는 뭐야? 여기다가 EX를 곱한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AX가 되겠죠.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둘 다 A니까. 같다라고 놓으면 요 16이랑 2A랑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지? 8. 자, 얘랑 또 얘가 같아야 돼. B 빼기 3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B가 얼마예요? 1. 따라서 A 빼기 B는 얼마지? 7. 아, 간단한 문제를 잘못 읽고 뻘짓을 했네, 뻘짓. 어? 우리 어떤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 학생인데, 진짜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거든, 문제, 심화 그런 것까지 고등학생인데, 근데 중간고사가 심이 70점대가 나온 거야, 70점대. 당연히 한 95점은 나올 거라 선생님도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같이 이렇게 쭉 문제를 오답도 시키고 했는데, 얘가 다 쉬운 문제를 다 틀린 거야.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오답하니까 지문이 하나도 없어. 다시 오답하니까 풀었어. 그래서 왜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방금 문제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푼 것 같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야, 이거는. 조금 조금씩.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읽게 되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문제를 읽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읽게 되는 거야, 문제를.
문제를 더 빨리 읽으니까 정보가 누락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보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보 누락을 해결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 읽는 방법이 하나 있어. 밑줄을 그으면 훨씬 늦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 예를 들면, 어떤 당시 A라는 녀석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A를 2x로 나누면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된다. 이걸 읽다마자 A를 이렇게 쓰는 거야. 2x로 나누면 그 결과가 요것이다. 자, A에 요거를 더하면 얘가 된다. 그때 바로 이런 식으로 써나가는 거지. A는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어가면서 밑줄도 긋고 중요한 어귀에는 동그라미도 긋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면 바로 읽자마자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길면 읽다가 앞에 내용을 까먹거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풀고 그러면 문제를 잘못 파악해서 틀린 이유가 없어. 알겠죠? 아까 방금 선생님 문제 잘못 파악해서 뻘짓했잖아.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뻘짓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뭐냐면 눈으로만 문제를 읽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져. 눈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이 가독성이 좋아서 눈으로 읽으면 엄청 빨리 읽을 수 있거든? 엄청 빨리는 읽는데 정보가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에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읽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법은 소리 내서 읽으면 돼. 우리가 어떤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속도가 소리 내서 읽는 속도랑 비슷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다음식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읽잖아? 그러면 정보가 거의 뇌에 다 전달이 돼.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읽으면 뇌에 전달되는 속도보다 눈으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서 정보가 다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68번인가? 오케이, 368번 해볼게요. 그래서 뻘짓했다. 자, 이런 뻘짓도 하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런 실수가 왜 생기는지도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 좀 알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368번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잖아, 그지? 그거를 이용해서 이거의 식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뭔가 해야 돼. 뭔가 비헤이비어를 해야 돼. 이거 스펠링 맞나? 틀릴 수도 있어. 행동 있잖아, 영어로 행동. behavior. 어? 맞아요? 아니겠지, 아마. 어쨌든 행동이라는 뜻이 있어. 이 문제를 보고 뭔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 그럼 딱 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박주희, 밥 먹고 있는 박주희,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못 풀잖아. 이걸 풀기 위해선 얘를 뭔가 해야 돼. 어? 뭔가 흥분. 자, 이거를 통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가능한 거 다 해봐, 그냥. 일단 딱 보면 분수식이니까 통분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거 한 문자로 정리해볼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하는 거야. 그 중에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좋았어. 자, 이런 거 통분 어떻게 해? 분모끼리 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되거든? 이런 걸 설마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B 더하기 A를 3AB다라고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나와. 이거를 여기다 뭐해? 대입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 더하기 A 대신에 3AB를 대입하면 7, 3, 21AB 마이너스 3AB. 자, A 더하기 B 대신에 여기도 3AB를 대입하면 6 곱하기 AB.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 곱하기 AB분의 여기가 18AB 이렇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다시 따라서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3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3.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센서까지 질문 나온 거 해줬는데 또 질문 없어 더? 자, 질문 없으면 일품으로 갑니다. 이거 저장하고 윤은주는 왜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을 밀착했냐? 어? 웃겨주겠네. 자, 알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일품 갑니다. 일품 질문하세요. 일품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이거 저장하고
자, 잠깐만. 페이지가 58쪽, 여기가 63쪽, 58에서 64. 그 다음에 강의 파일 열기. 자, 그리고 우리 쌤이 우리 진도표가 잘못 입력이 됐었어. 그 진도표 입력을 쌤이 안 하고 정영수 선생님이 하시거든.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쌤이 안 하고 시키는 거지. 왜냐면 최고 지도자라서 다른 이름들 선생님하고 이렇게 장모들을 시킨다고. 여러 선생님들은. 진도표는 선생님 만들거든. 진도표는 이제 여러분 테스트지랑,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용은 다 만들어. 테스트지. 그 다음에 우리 실시간 모든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도표. 하여튼 이거 다 만드는데 잡무 있잖아요. 이거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되는 한글로 써가지고. 이런 잡무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 맡기는데, 정영 선생님이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업반이나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한 거야. 그래서 뭔가 수업할 때마다 과제랑 이게 안 맞아. 원래 내가 다 아귀가 딱 맞게 완벽하게 짜놨거든, 선생님이. 근데 안 맞는 거야. 과제가 뭐 예를 들면 페이지도 안 맞고. 그리고 진도가 왠지 모르게 느린 느낌이 들었거든? 그랬더니 진도표가 잘못 입력이 됐어. 쌤이 저번 주에 계속 유소일인가? 유소일이 계속 과제 뭐 이거 뭐예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묻고 그래가지고 왜 안 맞지? 원래 내가 맞게 아귀가 완벽하게 맞게 짜놨는데 왜 안 맞을까 해서 확인했더니 다른 학년 진도표가 입력이 돼 있었어. 그래서 내 선생님이 3시간에 걸쳐서 다시 입력을 했어, 이걸. 원래 진도표를 가지고, 원래 내가 만든 진도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래 만든 진도표로도 앞으로 내가 옛날에 한글 파일로 올려줬나 안 올려줬나 모르겠네. 어. 하여튼 지금은 다 맞게 고쳐놨어요. 진도표를 맞게 고쳐놨어. 그래서 약간 진도가 좀 우리가 좀 설렁설렁 나간 게 있어서 좀 빠르게 나가야 돼. 약간 진도가. 알겠죠? 자, 오늘은 이게 다 완벽하게 이제 맞춰놨는데 오늘은 일품 6월 23일 26에서 35초까지 나가고 26에서 35초까지가 뭐예요? 다 목표 문제가 과제고 그리고 오늘 단원 테스트를 또 보고 오늘 보는 단원 테스트 역시 뭐야? 오늘이 마지막 그거야. 마지막 아이스크림 주는 단원 테스트. 이번 달.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월말 테스트를 본다고, 월말 테스트. 응? 다음 시간 월말 테스트는, 물론 월말 테스트도 100점 맞으면 또 아이스크림을 줘. 알겠죠? 그러니까 단원 테스트는 이번 주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아이스크림 못 받은 친구들은 여기서 100점 맞아서 아이스크림 받고, 월말 테스트는 다시 전원, 제로 베이스에서 100점 맞은 사람 또 다 줘. 월말. 그러니까 한 달에 아이스크림 최대 2개밖에 못 받고, 여러분들. 알겠죠?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 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단원 테스트 보는 걸로 아이스크림 받고, 다음에 또 월말 테스트 다음 주에 보는데, 그때 또, 전원, 제로 베이스에서 100점 맞은 사람 다 아이스크림 주는. 자, 그래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팀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시험 보는 거, 어? 얘기해서 안 했어. 아까 어떤 안타까운 어떤 학생의 얘기, 여학생이야, 그 학생이. 그게 더 안타깝다고. 어? 공부를 엄청 했는데 시험 못 보니까 얼마나 속상해. 맨날 울어, 시험 못 보아서.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파. 어? 근데 그 학생이 성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격적으로 불안증을 가지는 성격이 있어. 이런 성격이 유전이거든? 과거의 유전인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좋냐면 스스로 더 발빠르게 뭔가를 준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준비해가지고 훨씬 좋아. 선생님도 약간 그런 거야. 약간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심하면 시험 때 굉장히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실력이 좀 안 나온다고. 어? 근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김연아잖아, 김연아. 김연아 알아볼라, 여러분들, 김연아. 어? 분하윤, 김연아 알죠? 우리 분하윤 양, 김연아의 라이벌, 아사더 마오랑 약간 닮았어요. 근데 어쨌든, 김연아가 뭐야? 김연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막 긴장이 되지 않냐고 막 공연하고 그럴 때,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근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몸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야. 훈련 막 점프하고 그런 게. 별로 긴장이 안 된대. 막상 올림픽 나가도.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여학생, 그 우는 그 고1 여학생 선생님이 급격하는 방법으로, 물론 시험지 분석도 해줬죠. 아까 같이 왜 틀렸는지 분석해서 문제를 연필을 읽으면서 좀 천천히 읽고 중요하게 동그라미 치는 거 하나, 그 다음 개요 작성하는 거 하나, 이것도 가르쳐 줬고, 그 다음 시험 문제를 다 보니까, 그 학교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논술형 마지막 문제 하나 어렵게 내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렵게 내더라고. 12번부터 약간 어려워져. 그래서 내가 1번부터 14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논술형을 풀고, 뭐 이렇게 이것도 좀 짜줬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테스트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여학생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내가 실전 테스트를 계속 봤거든. 중간고사 끝나고. 매번. 매번 보겠어, 매번. 시간을 더 쫓기게끔 하려고 문제가 좀 쉬운 거는 30분만 제곱 풀고 좀 어려운 거는 35분. 아주 어려운 것만 50분 제곱 풀게끔 했어, 난이도에 따라서. 왜냐면 학교 시험이 50분밖에 안 주잖아. 학교 시험 시간보다 더 쫓기게끔 봐야지 더 잘 보잖아. 우리 양궁 선수들 있잖아.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 금메달 딴 비교 중에 그거 하나 있잖아. 어떤 굉장히 높은 곳 있지. 뭐 이렇게 해발 100m인가? 그런데 낭떠러지 그런 데서 막 화살 쏘는 연습을 했다며. 거기 100m 밑에 보면 떨어지니까 막 두렵잖아. 그 두려워서 막 가슴 떨리는데 거기서 막 연습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니까 평지에서 쏘는 거는 완전 뭐 긴장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압축권에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이따 단원 테스트 보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전까지 지금 매번 평상시에 보면, 선생님 보면 좀 이게 교재는 잘 푸는데 우리 시험은 막상 또 실수를 하나씩 틀린 학생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같이 좀 생각해서 공장에서 문제 있는 거 선생님 알려줬잖아. 문제 읽고 푸는 거. 그렇게 해서 100점 맞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평상시에 보면 좀 약간 느리게 푸는데 선생님 문제 풀라고 하면. 근데 시험은 100점인, 시험은 항상 안정적으로 100점인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평상시 어려운 문제 너무 잘 푸는데 시험 보면 꼭 하나씩 틀린 학생이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자기 어떤 문제점, 이게 습관이 돼, 습관.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모르는 것만 틀려야 돼, 모르는 거. 제일 좋은 게 모르는 거 틀리면 아무 문제 없어. 모르는 것만 틀리면 뭐라 할 게 뭐 있어. 지가 몰라서 틀렸는데 방법이 없지 뭐. 선생님 큰딸이 장점이 뭐냐면 실수를 안 해. 모르는 것만 틀려. 그 대신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틀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시험지를 보고 나서 화가 안 나는 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자니까. 단지 모르는 문제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혼내지 않아. 왜냐면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그치? 그래서 모르는 문제만 틀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알겠죠? 자, 오늘은 그 일품, 23일. 오늘 23일, 26에서 35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6에서 35쪽. 자, 오늘 작동하는 날이구나, 작동. 그죠? 자, 이거 기본 개념은 여러분도 좀 알고 있으니까, 일등은 개념이 좀, 기본 개념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 그래서 좀 가볍게 개념 정리해주고 넘어가면서 쭉 설명을 해줄게요. 자, 녹화가 설마 안 되진 않겠지? 다행이다, 녹화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화면 공유. 자, 여러분들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도는 눈금이 없는 자와 컴파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 이거를 작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금이 없고 눈금이 없으니까 뭐야? 길이를 못 재잖아. 그지? 여기 저번에 수업 안 했죠? 수업 했나? 안 했나?
안 했지? 한 느낌이 들지? 그 다음에 컴파스 가지고 이제 각도나 그런 거를 재는 거지. 그래, 눈금이 없는 자는 뭐 하는 데 쓰냐면, 선분을 연결할 때만 써. 선분. 자대고 연결할 때, 컴파스를 가지고 뭐 할 때 써? 길이를 잴 때, 혹은 각도의 크기를 옮길 때도 컴파스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는 너무 쉬우니까 바로 공에서 빨리빨리 넘어가게. 이러한 A, B를 작도하고 싶어. 똑같은 거를 자를 대고 쭉 그려. 자를 대고 그렸어. 그 다음 컴파스로 A, B를 재. 그 다음 여기다가 컴파스 찍고 A, B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재서 여기를 뭐 Q라고 넣어주면 A, B랑 똑같은 PQ라는 선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자,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다음 중 작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선분 연장할 때 자를 사용한다. 맞는 말.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옮길 때는 컴파스 사용. 맞지? 컴파스가 측정하는 도구니까 원을 그릴 때 컴파스 사용 맞고 각의 크기를 잴 때에도 컴파스를 사용한다. 이거 약간 애매해. 두 선분의 길이를 비교할 때 컴파스 사용한다. 자, 길이 비교할 때 컴파스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자, 요게 틀렸어. 왜? 각의 크기를 잴 수는 없어. 컴파스를 가지고. 우리가 잰다는 건 몇 도 잰다는 거잖아. 그치? 각의 크기를 옮길 수는 있거든. 컴파스를 가지고. 똑같은 각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의 크기를 옮길 수는 있지만 각의 크기를 잰다라는 것은 37도다, 36도다 이렇게 재는 거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투성분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컴파스 가지고 비교할 수 있지. 맞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답이 타당하죠? 선분 연장할 때 자 사용하는 거 맞고 길이 재어서 옮길 때도 컴파스 사용하는 거 맞고 원을 그릴 때 컴파스 정답 4번이네 4번. 자, 각도를 잴 수는 없어 컴파스를 가지고 각도의 크기 자체를 옮길 수는 있어도 각도가 몇 도인지는 알 수 없다 컴파스 가지고. 자, 크기가 같은 이유가 각도는 못 재더라도 크기가 같은 각은 작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는 이렇게 한다. 봐봐. 자, 이거랑 똑같은 각을 작도하고 싶어. 그러면 자를 대고 일단 그려. 1단계. 그 다음 여기 컴파스로 찍고 이렇게 딱 해줘. 그 간격만큼 똑같이 해줘. 그 다음에 3단계. 여기 컴파스로 여기 날카로운 핀 꽂고 길이 재줘. 컴파스로 날카로운 핀 꽂고 길이 재도. 길이 재준 다음에 자를 가지고 연결. 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각의 크기 작도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 자, 여기 봅시다. 아래 그림은 각 XOY의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는 과정. 다음에 답하시오. 작도 순서는 뭐냐? 작도 순서. 일단은 뭐를 해야 돼? 미음이 이렇게 긋는 거고, 미음은 긋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고, 그 다음 니은, 리을이 있고, 이거 먼저 해야 되지. 기억을 먼저 해야 되잖아. 일단 1단계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 해야 되죠. 디귿 똑같이. 그래서 기억, 디귿.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서 길이 재서 이렇게 니은하고 리을 해야 되지. 니은, 리을. 그 다음 요 미음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얘들 했던 거 쭉 복습하니까. 자, 평행선의 작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도 뭐냐? 자, 평행선을 작도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 어떤 선분이 있고, 이거랑 평행한 걸 작도하고 싶어. 1단계 직선 하나 그려줘. 이게 1단계야. 알겠죠? 자, 동의각을 이용을 할 거니까 2단계는 이제 컴파스 쓴다. 여기다 점 찍고 컴파스 하나 그려. 똑같이 여기다 점 찍고 컴파스 하나 그려. 똑같은 간격만큼. 자, 그 다음에 3단계 여기다 점 찍고 컴파스로 길이 재줘. 점 찍고 컴파스로 길이 재줘. 그 다음 4단계는 연결. 자, 이렇게 지워졌어. 연결. 자, 연결하면 얘네들이 평행하게 되죠. 그래서 평행선을 동의각을 작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요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요 내용이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을 2등분 작도하는 것도 알려줄게요. 이것도 쉬워요. 어떤 각을 내가 2등분하고 싶어, 각을. 2등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 자, 요거 2등분 하고 싶다. 어떻게 해? 항상 찍고 원 그려. 1단계, 2단계 여기다 콤파스 찍고
원 그려. 자, 그 간격 그대로 유지하면서 컴파스 찍고 원을 그려줘. 그리고 여기랑 여기를 연결을 해주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아져. 왜 같아지냐면 지금 컴파스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재서 연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을 그린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기본적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또 그렸잖아.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또 요 길이가 같아. 그 다음 얘는 공통이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S 합동이 돼. 따라서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아지죠. 자, 이렇게 어떤 각을 이등분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그 설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자. 자, 5번은 오른쪽 그림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작도하는 과정이다. 기억, 미음 중 비읍 다음 순서로 옳은 거를 찾아라. 비읍 다음 순서로 옳은 거를 찾아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기억을 해야 돼. 요 직선하고 평행선을 작도하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거랑 평행선을 작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을 하나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죠. 1단계. 그 다음 누구야? 기억 다음. 기억 다음에 여기서 원을 그리죠. 미음, 니은. 똑같이 미음 한 다음에 니은. 똑같이 원을 그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 점 찍고 비읍해주고 그 다음 여기도 똑같이 점 찍고 디귿해주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야?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리을로 연결해주면 끝이야. 따라서 비읍 다음의 단계는 디귿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우리 그 박주희 양은 왜 계속 미소를 띌까? 어?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재밌진 않텐데 미소를 띄는 게 의심이 가네, 박주희 양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쭉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용어 정리.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면 각 A에 마주보는 변을 대변. 그 다음에 이 변 A에 마주보고 있는 각을 대각이라고 부른다. 대변과 대각의 용어 정리.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죠. 두 변의 길이 합이 이거 더하기 요게 요 길이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한 변보다는 길 수밖에 없다. 왜 길어? 우회하잖아, 우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더 두 변의 길이를 넣은 게 나머지 한 변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직각 삼각형에서 각 B의 대변의 길이. 각 B가 여기 있거든? 그거의 대변, 마주보는 변. 요거죠? 6cm. 3분 AB의 대각의 크기. AB가 어디 있어? A. 여기 있네. 자, AB의 대각은 요 각이죠. 각 90도. 따라서 A 더하기 B는 99.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작도하는 방법은 세변의 길이, 끼인각, 양끝각, 이거 다 작도 가능하죠. 자, 이것도 한번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자,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어떻게 작도하냐. 자,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일단은 길이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요만큼 성분을 작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이만큼. 두 번째는 어떻게 해? 또 두 번째 길이가 주어지면 컴파스로 그 길이를 대서 그 길이만큼 이렇게 원을 그려줘. 자, 세 번째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점 찍고 그 길이만큼 원을 그려줘. 그래서 여기 교차하는 지점을 연결을 해주면 각각 세 변의 길이를 가지는 그러한 삼각형의 작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진대요. 자, 이때는 어떻게 작도하냐?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주어져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졌다. 그때는 이렇게 작도하면 돼. 일단 1단계가 길이가 주어졌잖아, 한 변.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만큼 작도를 일단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각이 주어졌어, 각. 예를 들면 요 각이 주어졌어.
그럼 이 각을 여기다 작도하는 거죠. 작도는 어떻게? 컴파스로 점 찍고 원 그려. 컴파스로 점 찍고 똑같이 원 그리고 여기서 점 찍고 여기까지 길이 재줘. 점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3번을 쭉 자르대고 연결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어떤 길이가 주어져 있거든. 지금 두 번째 길이. 그러니까 첫 번째 길이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얘를 그렸잖아. 두 번째 길이가 여기는 요 끼인각. 이 끼인각을 공유하는 요 변의 길이. 고변의 길이가 요만큼 주어졌으면 컴파스를 가지고 길이를 댄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길이 재서 끊어주면 돼.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을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러식. 자, 이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 뭐가 주어져? 두각이 주어져. 양옆에가. 여기는 이만큼, 뭐 여긴 요만큼 주어져. 그럼 우리는 이 각도 작도하는 방법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원 그려. 원 그려. 똑같은 간격만큼. 그 다음 또 요 점에서 요까지 길이 재죠. 요 점에서 요까지 길이 재죠. 그 다음 어떻게 해? 자를 가지고 연결.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이거 똑같이 작도해. 여기서 컴파스 가지고 길이 재죠. 똑같은 간격만큼 길이 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컴파스 가지고 길이 재주고 컴파스 가지고 길이 재죠. 그 다음 어떻게 자를 대고 연결해줘야 돼. 그러면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개념 5에 대한 쌤이 내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돼.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이 두 변을 더해봤자 한 변보다 더 작아. 그럼 이 두 변하고 해서 어떻게 조그만 변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고 두 변의 길이와 극기인각이 아닌 다른 한 각의 크기가 주어져도 삼각형이 그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두 개가 그려진다라고 나와 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음, 어. 두 변의 길이는 주어졌어. 두 변의 길이는 주어졌는데, 끼인 각이 아니라 또 다른 각이 주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다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서 한 변은 내가 작도를 해서 그 길이만큼, 그 다음 또 다른 변도 뭐 요 정도라고 주어졌거든.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둘이 이루고 있는 요쪽에 있는 각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는 거야. 반대쪽. 반대쪽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요 위쪽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는 거죠. 위쪽에 있는 각.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봐봐. 이 변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콤파스를 가지고 요 길이를 재서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이게 생겼어. 이 길이를 재서 여기서 원을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면 되는 문제는 이쪽에 있는 각이 주어지는 거야. 이쪽에 있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봐봐. 자, 이쪽에 각이 주어졌다 쳐볼게. 그러면 잠깐만. 이 색깔 말고 파란 색깔. 자, 이쪽에 요만큼의 각도에 해당하는 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만큼 그리려고 했잖아, 원을. 그래서 그 원을 연장해서 그려볼게.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원을 쭉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긴다. 그지?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만큼의 각도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하나를
내가 이쪽에다가 나머지 변을 그리려고 했더니 이 길이를 가지는 변을 이쪽에도 하나 연결해 줄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연결해 줄 수 있어서 이 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끼인 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세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개 존재하죠. 왜냐면 세각의 크기가 주어져서 그럼 유령 삼각형도 하나 있고 똑같은 각이지만 모양은 훨씬 큰 것도 존재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여러 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하는 과정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을 차례로 나열해봐라 그 말이죠.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이 주어져 있거든. 자, 여기 보면 각 B와 크기가 같은 뭘 작도하는 거지?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잖아. 각을 작도하는 거니까 이 반직선에서 작도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각을 작도한다는 거. 각 B랑 크기가 같은 길이는 재지 말고 각도만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 각 PBQ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길이는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자, 그래서 각도를 일단은 작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각도를 작도를 했다. 각도 작도하는 건 우리가 배웠으니까 작도를 한 거죠, 이렇게. 자, 요게 1단계로 한 거고 2단계는 점 B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원을 그려 BP와의 교점을 A라고 놓는다. 그러니까 BP와의 교점을 A라고 놨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C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C인 원을 그린 거지. B를 중심으로 요 길이에 해당하는 원을 그렸고 점 B를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그려서 반직선 BQ와의 교점을 C라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연결해주면 끼인각이 있고 두 변의 길이 주어진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면 돼? C. 정답 4번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자, 도형의 합동이 그거야. 아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변하고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한 변하고 양끝각이 주어지면 유일하게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잖아. 그지? 하나의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으니까 삼각형의 합동도 똑같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조건이 있으면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나오니까 이런 조건이 있으면 두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동이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합동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 작도 조건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다음 두 도형이 항상 합동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반지름이 같으니까 당연히 합동이겠고 둘레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은 합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둘레의 길이 같아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홀쭉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은 당연히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는 어떨까? 자,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가 같아도 이런 홀쭉한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고 그 길이만 한 변의 길이가 같아도 이런 뚱뚱한 마름모가 나올 수도 있어. 이 길이가 모두 같아도. 따라서 이건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오각형은 당연히 합동이죠. 자, 둘레의 길이가 같은 정오각형. 자, 이 둘레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둘레가 같다는 것은 결국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합동이 될 수밖에 없다. 정오각형이니까 어차피 각도는 같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죠. 자, 합동 조건은 방금 작도 조건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AC하고 DF가 같고 각 C하고 각 F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 합동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각 A하고 각 B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단 합동이 돼. 근데 각 A하고 각 B가 같다라는 조건이 안 보여. 자, 또 합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도 되냐면 요각이랑 요각이 같아도 돼. 각 B하고 각이. 자, 각 B하고 각 E가 같아도 돼. 왜? 각 B하고 각 E가 같으면 어차피 얘도 같은 거야, 얘도. 각 A하고 각 D도 같은 거야. 따라서 각 B하고 각 E가 같으면 각 A랑 각 D도 같은 거니까 결국 ASA 합동이 되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요 변이 같고 여기 끼인각이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아도 되죠? BC하고 EF. 그래서 BC하고 EF가 같아도 된다는 거지. 이때는 SAS 합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요. 잠깐만. 여기까지 이제 기본 개념 정리 다 했네, 선생님이. 기본 개념 정리하고 어번 다 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뒤에 보면 여기 문제들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이따가 이 개념 밑에 바로 있는 문제들이 대표 문제들이거든. 개념 밑에 바로 있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여러분들 풀 시간을 줄게요. 개념 밑에 바로 있는 대표 문제들 이거 먼저 하지 않고 이거는 이따가 좀 이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풀라고 그러면 대표 문제들을 쭉 풀면 돼. 우리가 지금 최고 수준 문제가 여러분들 혼자 하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최고 수준 문제를 좀 같이 해나갈 거야. 같이 해나가면서 안 되는 것들은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거나 풀어주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최고 수준 문제를 하면 되는데 시간 좀 애매하거든 지금. 10분 쉬었다가 차라리 52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6시부터 시작할게 알겠죠? 쉬기 싫은 사람들은 지금 풀어도 돼. 지금 막 푸세요. 10분 쉬었다 6시까지 들어와. 8분 쉬고.
학생들, 지금 박현진 학생이 안 들어왔네? 지금 지각이 아니라 안 들어왔고, 박현진이. 잠깐, 이거 내 녹화를 항상 끊어야 되는데 깜빡하냐.